101동 300이요. 맞죠? 오늘 잠깐 들릴게요. 집 앞에 샌드위치 걸어놨어요. 드세요. 편지 써놨으니 읽어봐요. 달콤한 연인의 대화인가요? 집까지 찾아와 점심까지 챙겨주는 걸 보니 서로를 잘 아는 사이인가 봅니다. 하지만 만약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라면 달콤한 로맨스가 단숨에 스릴러로 변합니다. 실제로 최근 이러한 스토킹 범죄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작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9월까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재판 결과를 모아보니 이들 중 실형을 선고받은 건은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법인카드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이 실제 사례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한 유명 BJ가 3년째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힌 사례가 있었는데요. 당시 스토커는 공동 현관에 비밀번호가 있음에도 건물 안으로 침입해 현관문 앞에 간식이나 액세서리, 꽃 등을 지속해서 놓고 갔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 BJ는 본인의 방송을 통해 집안을 출입할 때마다 큰 공포를 느끼니 스토킹을 멈춰달라고 이야기했고 스토킹이 지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고 피해 BJ는 결국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고소 접수 시기는 2021년 8월. 당시에는 스토킹 범죄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법이 따로 없어 경범죄처벌법의 제3조 제1항 제41호의 지속적 괴롭힘 위반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해자는 최대 1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비할 때 매우 약한 처벌 수위에 해당했죠. 그러던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항목에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스토킹 처벌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스토킹 범죄를 제재하는 독립법률이 처음 제안된 건 1999년이었는데요. 그동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았던 탓에 입법이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러던 2021년 3월 스토커에 의해 어머니와 두 딸이 살해당한 세모녀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에 대한 위험성이 제고되며 무려 2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이 입법된과 함께 피해 BJ는 다시 한번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이번에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에 스토킹 범행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3년간 피해자를 본인의 집에서조차 공포에 떨게 했던 가해자의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론적으로 가해자는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 원, 집행유예 2년에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비해 비교적 적은 형량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러한 논란은 비단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입법된 이후 약 1년가량의 세월이 지났고 그 사이 스토킹 범죄로 인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 기간에 해당 법률로 실형을 받은 경우는 단 20%에 그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 걸까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법원의 판결문 총 231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6건에 그쳤는데 이는 협박, 상해 등과 함께 기소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94건, 벌금은 46건,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로 공소 기각된 경우는 45건이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법원의 선고는 훨씬 낮은 수위로 내려졌던 것입니다.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양형 사유 중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과거에 교제한 사이였다는 점을 고려해 선처한 사례가 있었으며 경찰이 내린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직접적인 위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며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난 9월에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계속해 따라다녀 한 남성이 경찰에 신고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경찰에게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전 여자친구의 집에 배관을 타고 무단 침입한 뒤 여성에게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가해 남성에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24세 A씨가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 또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죄질이 불량하지만 젊은 나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풀려난 가해자는 언제든 피해자에게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9월에 일어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여성 영무원이 불법 촬영 및 스토킹 범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가해자에 의해 살해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 것이죠. 이러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난 9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는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형사사법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가 부재하다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강화된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와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시 가해자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석방제도 등 제도 개선 체계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스토킹 범죄가 경범죄로 취급되었던 과거에 비하면 인식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1년 11월 일어난 김병찬 살인사건, 5개월간의 스토킹 끝에 일어난 살인사건입니다. 2022년 9월에 일어난 신당역 살인사건, 약 3년간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그 끝에 일어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강력범죄의 신호탄인 스토킹 범죄,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처벌법에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인카드였습니다.